주제 발표 또 토론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인권기록소송소 센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문은 첫째, 뭐 이거는 극히 사소한 얘기인데 프레젠테이션 이 프린트에 총 페이지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프레젠테이션 그 슬라이드에 조금만 1페이지라도 되어 있어요. 총 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아주 치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냥 극히 무시해도 될 일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걸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오경석 우리 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께서 질문했는데 북한에서 이 형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갖다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 들먹였는데 북한이라는 게 불량국가고 무법정권인데 김정일이라든가 지도부가 법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없는 거 아니에요. 준법 정신이. 그런데 그렇다면 하부 조직이 그 법에 대한 인식이 있겠나.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의 그 법이라는 건 액세서리, 요식행위. 우리도 이런 법을 갖고 있다. 한 나라 갖고 있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법이 무슨 인권이라든가 무슨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로 액세서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13,000명이 도착했다는데 23,000명인가 13,000명인데 지금 자세한 조사는 뭐 기사는 못 봤는데 연간요 근년에 그 평균 도착 건수가 도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1,000명이라든가 2,000명 이런 늘어난 거라는 이런 말하자면은 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탈북자가 앞으로 수년 내 5년 내 10만 명에 도달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그런 데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걸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질문. 전에 말씀하는 사람은 강원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서 은퇴한 조인영 교수입니다. 여기까지 질문보다는 견해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치범 수용소 수칙을 발표할 때 양심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 하는 수칙이 있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3.1운동 때도 33인 가운데 천도교, 기독교, 불교 33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강칠환 기자님도 계신데 기자님이 쓴 평양의 어항이라든가 신동엽 쓰기가 쓰신 통제구역이라든가 내가 정독을 했는데 거기에 종파 새끼들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너희들 때문에 종파 새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의 그리스도연맹, 천도교연맹, 기독교연맹, 카톨릭 중앙협의회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도표를 상담을 하실 때 앞으로 상담해서 탈북자들과 상담할 때 과연 그 종파 새끼들이 몇 프로가 지금 현재 수용소에 관리소에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18만 명이 남당 출신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자연사한 사람도 많지만 숙청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로당이라든가 기타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한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간 프로테이지나 그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상담 과정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후세 이걸 해서 분석을 하고 할 때 반드시 그런 도표라든가 이름을 추출할 수 있으면 후대에 남겨주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북한 인권법이 여야를 초월해가지고 이 문제가 조속히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그 결의안이 여야를 초월해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런 촉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누누이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앞으로 여기 지금 현재 북한 인권 정보센터가 중심이 되든지 다른 그 NGO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 이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유린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같은 동포로서 이러한 저항의식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서명 작업이라든가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서명운동이라든가 대회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애국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체 내에서 정비해가고 이거 세계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벌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그 소장님도 말씀했지만 그 북한 지금 현재 강철환 기자님이 말씀은 그 책 가운데서 후세에 통일된 다음에 와보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 기자님이 쓰신. 얼마나 들과 산이나 만지면 파면한 뼈들이 여기저기 둥그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년대부터 5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치부 수용소라든가 각 구금시설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강 기장님도 얘기했지만 한 50여만 명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데에서 김일성이가 무슨 특권이 있길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통치자는 하나의 봉사자지, 국민을 의사를 수렴해가지고 하는 봉사자지, 그걸 마음대로 생명권을 갖다가 죽인다든가 법도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부 수용소에서 이렇게 50년 이상 동안 계속 인권 유린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묵과하는 것은 남한에 있는 같은 동포와 같은 핏줄 가진 사람으로서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김정일 이 정권을 대해서 규탄하는 유린하는 데 대해서 규탄하는 국제사회 사법재판소에 김정일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 교수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계신데 지금까지 제기된 질문과 다른 것이겠죠? 그 강철환 기자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회원으로 있으면서 그 고등학교에서 40년 동안 그 반공 도덕을 교육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우리 강철환 기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구금 시설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보다도 김정일을 축출하는데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폴포트나 이 정권이 무너짐으로 해서 그 탄압했던 국민들이 풀려나고 또 죽고 그랬지만은 지금 북한의 그 당과 군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화폐개혁 실패해가지고 그 노동당의 부부장이 총살을 당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하나 봤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 당과 군부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천안함 폭침하고 영평도 포격 사건이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얘기로는 뭐 청와대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북한하고 대결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김정일을 어떻게 축출할 건가? 그 중국과 미국의 그 거대한 G2가 서로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6.25 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을 하면 뭐 남한, 북한 아니라 미국, 중국도 굉장히 그 원자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파괴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철환 기자님께서 무슨 특별한 김정일 축출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뭐 국민운동도 좋고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말씀을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처음 질문하신 여 선생님 질문에 우리 오 박사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저는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북한 법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태란 선생님도 간단히. 지금 그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행태, 이게 지금 저는 북한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다피가 평양에 와서 딱 배워한 게 이제 김정일의 통치 시스템을 이제 배웠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다피가 이제 그 리비아에서 그 자기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력을 키웠고 그들에게 온갖 혜택을 다 주었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거죠.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들이 재선중동에서 막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가 버티는 이유가 그런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 다만 리비아의 카다피에게는 소유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경고할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물론 이제 그 김정일을 둘러싼 그 운명 공동체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그 외부의 수요로 그 외부 수요의 수요자로서 호화허식을 했죠. 그러니까 군부에 붙어 있으면 당에 붙어 있으면 남한에서 들어오는 쌀이나 뭐 현금이나 이런 거 마음대로 주무니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묻혀왔는데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 급격히 이게 이제 와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폭 집단이라는 것은 또 건물이 있을 때는 벌떼같이 붙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 떨어져가는 이 인간의 이치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김정일이 이 군고에 현금이 고갈되고 식량이 고갈되면서 지금 이제 그 당과 군부가 지금 급속히 와해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군부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식량 문제인데요. 그 농민들이 군대에 쌀을 바치고 나면 자기들이 굶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농민들이 특히 황해도 지역에서 그 아예 밭에서 그냥 쌀을 다 훑어서 밭에다가 파묻어 버리는 일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인민군 군인들이 그 쇠창을 들고 황해도에 나타나서 이제 땅을 뚜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일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아예 농가를 군인들이 습격해서 쌀을 강탈했다는 그것도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민들은 쌀을 안 뺏기려고 하고 군인들은 그 빼앗고 있는데 그 빼앗는 과정이 그 일제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심은 완전히 떠났고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이 군인 집단도 쌀은 빼앗긴 빼앗지만 그 빼앗는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부모들입니다. 또 화폐 개혁을 통해서 고향에 있는 자기 부모들이 다 망했다. 자살하고 막 쓰러지고 하니까 요즘 병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 고향에 있는 내 부모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냐 이런 말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집단의 사상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운명 공동체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와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외부에서 특히 대한민국이 연평도를 당연히 F-16이 떠서 이렇게 뭐 쏠려고 했는데 안 쐈습니다. 저는 안 쏘는 게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쏠 필요도 없습니다. 쏠 가치도 없고 이미 지금 북한 인민들이 다 여받아 죽겠는데 그거 쏴서 뭐합니까? 어떻게 총을 포탄을 쏘는 게 아니라 삐라를 뿌려야죠. 거기다가 아마 대한민국 남아도는 이 라면 수령 관계를 아마 도피도로 뿌리게 되면요 북한은 그걸 말합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촉진해서 북한 국민들이 진실을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우리가 전쟁을 왜 합니까? 이제 90% 이상의 북한 국민들이 죽어를 할 판인데 바로 북한이 리비아나 그 이집트 같은 스스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끔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요. 이미 그런 때가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가만히 있는다. 그 엄청난 돈을 계산을 갖다 못 합니다. 지금 북한이 퍼줄 때는 몇천억을 갖다가 장난으로 퍼주면서 그 삐라 뿌리는 거 왜 이렇게 한 푼도 지원 안 해줍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한류를 확산시키고 삐라 보내고
북한 주민들을 끌어내고 이런 그 북한 그 와해 이름을 해야죠. 심리적인 어떤 그 활동들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적당한 예산을 투입시키면 우리가 뭐 그런 전쟁이라든지 그런 고창하고 안 해도 충분히 저는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